최근 건강검진을 통해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 중 하나인 지방간.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으로 꼽힙니다. 가볍게 생각해서 방심하면 큰 위험이 뒤따른다는 신호일 수 있는 지방간의 경고. 의료톡톡에서 지방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방간은 간 내에 과도한 지방이 쌓여서 발생되는데 일반적으로 간 무게의 5% 이상의 지방이 쌓이게 되면 지방간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나 진단을 위해 간을 꺼내서 무게를 잴 수는 없으므로 간접적인 검사 방법을 통해서 간에 지방이 쌓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AST, ALT 또는 GOT, GPT라고 하는 간 효소 수치는 간세포가 손상을 받는 경우에 증가하는데요. 지방간 외에도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만성 간염, 간 경변증, 담낭이나 담관 질환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랐다고 해서 지방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간이 질병으로 간주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죠. 이전까지 지방간은 단순히 지방이 많이 낀 상태라고 봤는데요. 넓은 범위에서 말하는 지방간은 단순 지방간과 지방간염으로 구분됩니다. 단순 지방간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진행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간에 쌓인 지방이 간세포를 파괴하고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킨 지방간염은 좀 더 위험합니다. 진행하는 양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 지방간과 지방간염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 단순 지방간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지방간염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단순 지방간인지 지방간염이 생겼는지는 일반적인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감별할 수 없으며 꼭 조직검사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조직검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단순 지방간이 언제 지방간염의 상태가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간을 진단받은 모든 환자는 지방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건 술. 그 외에도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지방간의 주요한 원인이고요. 드물지만 정맥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상태이거나 너무 급속한 체중 감소가 있었을 때, 특정한 수술 후에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만성적으로 복용했을 때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간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음주.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은 알코올 섭취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과 술과는 관련이 없이 생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걱정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평소에 술을 얼마나 하시나요?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한 번 드실 때 주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마실 때마다 항상 한 병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소주로. 남자는 하루 20g, 여자는 10g 이상의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에서 생긴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주로 환산하면 남자는 일주일에 소주 2병, 여자는 1병 이상 마시는 경우입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과다 음주자의 90에서 100%에서 발생합니다. 반대로 기준치 이하로 마시는 사람에서 지방간이 생긴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알코올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지방간으로 보고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위험 인자는 총 알코올 섭취량, 총 알코올 섭취 기간, 성별, 바이러스성 간염, 영양 상태, 철분 과다 상태, 유전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특이 증상이 거의 없는 지방간,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피로감이나 오른쪽 상복부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나
건강검진 시에 지방간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라고 해서 진료 보러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 동안 지방간 환자가 3배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약 3분의 1이 지방간이라는 말이니까 경각심을 가지셔야 해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지방간. 지방간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혈액을 통한 간 기능 검사,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혹은 또 다른 영상 검사인 CT나 MRI 촬영, 그리고 간 섬유화 검사 등이 있고 지방간염의 동반 여부까지 확실히 알기 위해선 간 조직 검사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검사가 아니더라도 나이, 운동 여부, 비만 여부, 동반 질환을 고려해서 지방간이 있을 가능성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고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에서, 또 운동량이 적고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을 가진 사람에서 지방간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식입니다. 일부 약이 지방간 치료에 쓰이기도 하지만 아직 효과가 명백하게 밝혀진 약은 없습니다. 또 간은 섭취한 모든 음식이나 약물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에 의지한 약재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간에 부담이 늘어나게 돼서 오히려 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남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약재는 약물에 의한 간염이나 지방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약재보다는 생활습관의 교정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지방간의 치료를 위해서는 금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 등을 통해 체중 감량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동반질환 치료 확인은 기본. 그 외에도 간 기능 개선제나 비타민 E를 처방받는 약물요법, 비만이 원인인 경우에는 비만 수술 등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실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가장 흔히 마주치는 질환이 지방간입니다. 환자분의 의지만 있다면 특별한 약물 처방 없이도 짧은 기간 안에 훨씬 호전돼서 오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방간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생활 속의 작은 변화로 지방간을 완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3명 중 1명이 갖고 있다고 할 만큼 아주 흔해진 지방간. 당장 목숨을 앗아가는 병은 아니지만 심혈관 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병과도 관련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지방간의 치료와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